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5월 2일 목요일이네요. 어제 하루 쉬었는데, 내일 또 5월 3일 지나고 나면 연휴입니다. 5월 6일까지. 5월은 상순에 쉬는 날이 많습니다. 자, 병란님 자주 뵙겠습니다. 상규님, 개님이님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 대신 또 쉬는 날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애청자님을 펀드 매니저 이상의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 여러분들은 특급 참모를 두고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드디어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끝나는 것 같네요. 지난주부터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보고 데일리 쓰고 하다 정말 힘들었는데요. 어제 FOMC가 끝이 났습니다. FOMC가 끝이 났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말에 혹시 지난번에 그 테슬라처럼 테슬라 실적이 다들 안 좋으리라 예상했는데 모델 2를 내년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혹시 이번에도 FOMC 다들 동결은 뭐 다들 예상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과연 의외의 또 말이 나와서 주식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뭐 반전은 결국 없었습니다. 한번 치솟아 올랐는데 이때는 뭐냐? 네, 금리 인상 이때 오를 때는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다. 금리 인상은 좀 없다. 이런 얘기가 치솟았다가 그렇다고 금리 인하도 없다. 금리 인하도 오래 걸릴 거다. 그래서 치솟다가 원위치. 결국은 뭐 그냥 FOMC의 성명서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발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이런 거 보면 미국 시장도 되게 촐랑거립니다. 냄비가 보통 작은 냄비가 아니네요. 별로 결국은 그냥 무난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스닥 지수가 21선에 부딪히고 꺾어진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직도 지난 5개월간의 상승 후 중기 조정 국면 속에 있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오히려 지금은 뭐 나스닥이니 이런 큰 흐름보다 AI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조금 분위기가 어제는 AMD가 실적이 나왔는데 AMD가 시장의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놨어요. 뭐 시장의 예상을 소폭 상회했으니까 지금 9%나 빠질 일이 아닌데 9% 빠졌어요. 여기서 내용 중에 하나가 AI용 우리 GPU 이게 이제 다음 분기 전망치가 40억 달러인데 이게 좀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친다. 누가 예상을 그렇게 하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뭐랄까 좋게 말하면 눈높이가 높다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나쁘게 말하면 좀 심보가 반도체를 둘러간 심보가 좀 고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기류는 그런 것 같아요. 보시겠지만 엔비디아 대표적인 엔비디아 올 들어서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냥 흔한 말로 많이 묻다 이거. 좀 쉴 때가 됐지 않냐 심리적으로 좀 피곤하다. 그동안 많이 달려왔으니까 좀 쉬어라. 좀 그래서 뭐 쉴거리 조정의 빌미 이런 걸 찾는 느낌이에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래서 호재적인 것은 제껴두고 악재적인 것만 부각해서 계속 반응하고 있어서 자 슈퍼마이크로도 실적 안 나빴어요. 안 나빴는데 14% 빠지고 결국 반도체를 둘러싼 기류가 무겁다.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은 어제 시장 흐름에서 확실히 나타나는 그래서 FMC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 말은 외국인들이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살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부담스럽다. 기류가 또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네, 확실히 순매도로 4월 중순부터 확실히 좀 순매도가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4월 중순이 딱 여치기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안 사주니까 외국인이 파니까 주가가 빠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4월 17일부터 좀 매도가 우세한 쪽으로 기우니까 좀 밀리는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중장기적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중장기적 전망 부정적인 게 아닌데 지금 단기적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기류들이 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제 전략이 쓰시죠. 지금 그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이제 곧 실적도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실은 1분기 실적이 다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려웠잖아요.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서 가격 후려치기 이런 것도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오르기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소부장이나 AI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기류가 무겁다. 그럴 때는 네, 현금화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웬만한 종목은 좀 현금화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지금 기류임을 부를 읽을 수 있고 다만 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서 오늘은 환율이 좀 하락 압력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간 거인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만 보면 지수는 뭐 등락 종목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우선 물론 이런 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는 변수가 있어서 참 예측이 힘듭니다만 중요한 거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 시총 1,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이 매수 동력이 급속히 떨어졌다 하는 점은 좀 부정적이다. 이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시장은 일단 전환 개장 후에 또 외국인 동향들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외국인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걸 중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동향을 본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왕성하게 순매수할 환경은 아니다. 그동안 왕성하게 순매수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는데 지금 외국인 동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살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어떻게 빠진다고 해서 종목이 빠지는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보면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지수가 1.8% 하락한 날은 어쩔 수 없었지만 코스닥도 그렇고요. 근데 그 외에는 다 상승 종목이 우세했어요. 물론 지수도 올랐습니다만. 근데 코스닥은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지수는 밀렸지만 상승 종목이 우세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4월 25일 빼고는 하락 종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야, 지수는 몰라도 아직 종목은 살아있네. 이렇게 돼요. 지금 보면요. 최근 5 거래일 중에만 본다면 코스피는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4일, 코스닥은 3일. 그러니까 이 많은 상승 종목이 많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이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재료주 장세 기존은 좋다. 결국 지금은 숲은 아리까리 하나, 나무는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만약에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도를 해서 양시장이 뭐 지수가 급락한다. 지난 4월 25일처럼 이렇게 되면 이럴 때야 뭐 방법이 없죠. 하락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으나 지금 분위기는 좀 봐야 되겠다. 지수 전체적인 수급이나 지수 동향은 만만치는 않은데 종목은 좀 봐야 되겠다. 종목까지 나쁘냐. 다만 지금 문제가
외국인들이 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외국인들이 애매한데 이제 제일 걱정이 오늘은 D&D 파마텍 상장이 있습니다. 자, 내일은 민테크 상장이고 다음 주 수요일은 현대 마린솔루션 이게 정말 크죠. 그래서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우리가 홍역을 겪었듯이 큰 주식이 상장하면 아무래도 수급상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거슬리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실적 발표인데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주려 있는데 과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일단 뭐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최근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사장님이 어디 가서 발표를 하기를 내년 2분기까지 정도가 힘들 것까지는 계속 힘들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지금 전기차를 둘러싸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계속 감원하고 최근에 나온 거는 그 슈퍼차저라고 슈퍼차저 뭐냐 급속 충전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테슬라가 확 늘렸다가 이것도 이제 슬로우 팀 슈퍼차저 팀 500명 있는 팀도 해체 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 실적 발표 내용이 좋을 리는 없는데 과연 시장이 어떤 반응할지 왜냐 이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 1, 2위라서 여기에 따른 반응에 따른 시장이 급변할 요인이 있고 그나마 긍정적인 게 오늘 기업 밸류업 지원 2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은 좋은데 다만 이번에 선거에서 여당이 지면서 과연 이게 이제 세제 혜택이 분리과세가 핵심인데요. 지금 경제부총리는 분리과세 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세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야당은 뭐 금투세도 반대하는 폐지도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분리과세 이런 것도 부자 감세 뭐 이런 얘기 또 한 번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과연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내용이 또 별짠네 뭐 이것 가지고 뭐 되겠니 뭐 이런 분위기 되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서 일단 긍정적인 재료기는 하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볼 게 많죠. 신규 상장주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되고 에코프로 그룹 실적 발표,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영향 등등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이니까 전반적인 무게감은 좀 무겁다 보셔야 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무겁다. 하지만 아직은 분위기는 살아있네. 네, 재료주 장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숲보다는 나무를 볼 시기다. 그래서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게 화요일날 화장품주들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화요일날 최근에 스펙에 상장했던 삐아 이름이 좀 거시기하죠. 삐아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저는 좀 살펴봤는데 좀 그때는 뭐 자료도 너무 없기는 없었습니다. 매출 규모도 작고 어쨌거나 화장품주들이 근데 제가 화요일날 방송 개장 전 방송 때 그 말씀을 드렸죠.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게 뿌리가 깊은 결국 이 말은 대세 상승 중장기 보안 국면에 접어든 게 첫째 방산, 두 번째 K컬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화장품, 그다음에 식품, 네. 이런 관련주들. 이제 지금 AI는 지금 조금 주춤해서 접어두겠습니다. 이런 쪽은 지금 장기적인 대세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서 화장품 쪽에도 한번 변압기도 AI 관련 변압기도 있죠. 그래서 변압기처럼 한번 크게 불이 붙는 지금 올리브영 같은 데는 뭐 난리랍니다. 외국인들이 K뷰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 화장품도 한번 변압기만큼은 야무진 흐름을 보일 거다 말씀드렸는데 화요일날 그냥 당장 화장품들이 초강세를 보일 때 근거는 있죠.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K뷰티가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 뉴스 같은 데는 안 나죠. 근데 유튜브 보시면요.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저도 제 아들이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길래 저 뭐하나 우리가 TV 보는 세대인데 근데 저도 유튜브를 알게 되면서 야 TV를 안 봅니다. TV 뭐 봐봐야 뻔한 것들인데 유튜브에 너무 재밌는 것들 많은데요. 그 속에서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화장품질이 강하다. 이 말은 시장에 재료가 살아있네. 반영이 된다. 그와 관련해서 잠시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래서 맛보기로 리포트를 하나 써올렸습니다. 본느 여러분 잘 모르시죠? 보기는 봤는데요. 좀 거시기 했습니다. 액면가 100원이에요. 액면가 100원인데 자본금 35억이면 이 외형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응대가 무겁죠. 그래서 매력도가 낮은 편. 화장품의 상대적 매력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는 좀 특이한 게 보니까요. 연구 시설이 없어. 제조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한국 콜마, 그 다음에 잉글우드의 뭐 이런 회사들 다,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은 다 무슨 회사입니까? 이게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이 OEM 업체들이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는 회사들이죠. 그 다음이 브랜드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익히 하는 브랜드들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뭐 VT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 등등 이런 회사들은 브랜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OEM 업체보다는 브랜드 업체가 더 주가 포텐셜이 크다. 그래서 브랜드 업체 중심으로 보십시오 하는 게 제 입장이죠. 왜냐? 이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은 결국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그래서 결국 마진을 먹는 거예요. 물론 매출이 커지면 그 마진이 폭이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마진율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있죠. 이렇게 OEM 업체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데 이 브랜드들이 증가하면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제조업 마진은 뻔한 거고 매출이 늘면 총액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본능은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어서 자기적으로 결국 ODM인데 디벨롭먼트도 한다는 거죠. ODM인데 여기 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한 포지션이다. 왜? 이 OEM 업체들도 마진을 먹어야 되고 브랜드 업체들도 마진을 먹어야 되고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아직 뭐 뚜렷하지는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매출이 늘어도 수익성이 그렇게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결국 자기들이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이 인디 브랜드들이라 할까요? 신생 브랜드들도 발주를 많이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소 좀 물량이 작아도 대응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물량이 많으면 바로 OEM 업체들하고 바로 하지 굳이 뭐 이런 업체 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발 능력, 제품의 개발 능력이 자기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OEM 짜잘한 데를 하고 있어서 주문이 적어도 브랜드 업체에서 주문이 적어도 우리는 그걸 당당해서 주고 있다. 뭐 이런 대신 또 브랜드 업체들이 화장품 개발 능력이 있더라면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장에 먹히는 건 미국 비중이 높다. 미국에 저는 이런 브랜드 뭘 픽십니까? 네. 겐도, 뭐 레어 뷰티,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인디브랜드, 이것 브랜드들이죠. 브랜드들. 이것들은 주로 하는 게 네, 광고와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색조 화장품 이런 거 비싸게 좀 봐보라 그랬죠. 네, 브랜드 안 필요 없습니다. 만들어주는 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이니 이런 것들 비싸게 좀 주고 사시면 호구당하는 겁니다.
이들은 막 광고 마케팅을 주로 하고, 그래서 신규 브랜드 확보를 해서 해서 올해는 매출이 많이 늘 거다. 잘 되니까 좋은 얘기인데 미국 비중이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시장에 좀 부각되는데 저런 사채 물량도 꽤 있네요. 그래서 결론은 별 매력 없습니다. 화장품 중에 매력 또는 결론은 급이다.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 애청자님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 애청자님 빨리 아시는 거예요. 시장은 이 정도까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지금 미국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시장에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좋다고 리포트도 증권사 리포트도 제법 나와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어쩐다? 네, 매매하셔도 돼요. 매매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본질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네, 잘 판다. 매도만 잘 하면 된다. 이게 정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지 말고 그 흐름을 이용해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난 그럼 고점에 잘 팔고 또 본다. 이런 대응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잘 알고 그 종목의 본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파마 리서치 같은 거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다 아시잖아요.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은 잘 모르겠지. 이거는 좀 꾸준히 들고 와도 된다 그랬죠. 혹시 이런 거 물리더라도 버티면 본전 찾는다. 근데 다른 여타 화장품들은요. 네, 물리면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빨리 매매해야 되고 손절매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종목의 기업의 내용과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잘 이용하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화장품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VT, 아이패밀리, SC, 파마 리서치 세 종목 정도를 중심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좀 발빠르게 매매하시는 게 일단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참고할 게 HD 현대 일렉트릭 제가 리포트 한번 썼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제가 투자 의견이 우시형에 따른 매매, 우시형에 따른 매매로 그동안 긍정적 관찰하다가 이제는 저도 느끼는 게 이제 좀 그동안의 주가 상승과 현재 주가 수준이 조금 버겁다 이런 느낌입니다. 뭐냐? 지금 PR이 23배 수준이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좋아진다. 전제랑 미래 PR은 이게 안 돼. 현재 PR로 볼 때 이게 상대적으로 해외 유사기업들이 한 10배 초반 정도 합니다. 초중반 정도.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너무 유튜버들 다들 변학기 뜨는 거 보니까 저것도 좀 느낌이 싸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 항상 뭐라고요? 남다른 길을 가야 돼요. 남들이 다 떠들면요, 우리가 싹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을 쭉 보니까 배전기기 부분이 좀 성장이 많았고 물론 전력기기도 돈 되는 건 전력기기죠. 왜냐면 전력기기 여기 변압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핵심인데 배전기기 매출도 제법 많았네요. 그래서 송전하면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가 이게 송전입니다. 변전소에서 가정이나 기업 이게 배전이죠. 그래서 송전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이 높고 배전 부분이 좀 낮아요. 근데 어쨌거나 투자를 하면 나중에 배전 부분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아주 좋은 흐름이죠. 나무랄 데 없는 매출이 줄면서 영업이익률마저 올라가면 대박이죠. 그다음에 지금 청주에 신공장 증설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HD 현대 일렉트릭의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이거는 많은 건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변압기의 기본이 철심인데요. 철심을 청청히 쌓는데 이때 장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대규모로 늘리기가 힘들어요. 이제 HD 현대는 철심 다동적청 설비를 해서 좀 이게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우리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어요. 회사가.
그 다음에 또 강점은 이번에 미국 비중이 네, 58%다. LS 일렉트릭은 네, 여기 한 18%인가 그랬죠? 그래서 역시 HD 현대가 이 부분에서 1등주로 분명한데,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주가가 제 느낌은 여기서는 거의 단기적으로 볼 때는 9분항선 넘었지 않느냐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변화기에 하는데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초 후에 계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